변협이 법조 3년의 한 축이신데 그동안 4개월 만에 국민들의 주목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 한 4개월이 저한테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변협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받는 역할로,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변협의 역할이 법률가 단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조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시 존칭 문제를 변협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존치 반대 움직임도 나와서 변호사 업계 내에서 서로 변변 갈등이라고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대책과 이 문제에 과연 어떻게 귀결될 건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와 이 폐지를 원하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관한 법안이 5개가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시험은 존치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협은 로스쿨과 사실을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3년제의 대학원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데 왜 3년제 대학원을 나와야만 됩니까? 대학을 안 나와도 될 수 있어야 되고 독학으로도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서민의 아들, 딸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입니다. 법조계 종다수가 사시 출신인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새로 도입된 로스쿨 출신들이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이 법조 시장에 진입할 때 차별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 존치 정책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로스쿨을 폐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로스쿨의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한번 법조인 양성의 주류적인 제도니까 잘 한번 키워서 우수한 인재도 배출해내야 됩니다. 서울 변호사회 회장 시절에 법관 평가제를 도입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연내 검사 평가제까지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나오셨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이미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만 좀 남았고요. 이 검사평가제는 제가 2008년 서울 변호사 회장 시절에 도입한 법관평가제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관평가는 이 재판장이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느냐,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또 품위 있는 언어를 쓰느냐 이런 부수적인 것을 평가하지만 이 검사평가제는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했느냐, 자백을 강요했느냐, 압박, 해유가 있었느냐, 변호인 선임권,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했느냐, 이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평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가 22명이 됩니다. 사법치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검사평가제가 시행되면 이런 피의자의 인권 측면에서
이 검찰을 제대로 평가해서 많은 견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설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또 반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상고법원 제도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위헌성 문제입니다.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01조 2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법원이 각급 법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고법원이 각급 법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고법원이 각급 법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각급 법원을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고법원이 각급 법원에 해당이 되면 4심제가 됩니다. 상고법원은 3심에 있습니다. 그 위에 대법원이 있죠. 그래서 4심제가 되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제 누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 헌법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관습헌법적으로 인정돼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은 3심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심제가 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4심제가 되면 재판을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재판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많은 비용을 소송 비용을 한 번 더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왜 만드느냐는 그 출발점에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고법원 제도는 기존의 대법관 14인이 자기들 숫자는 늘리지 않고 일반 사건을 민형사상의 사건을 모두 상고법을 만들어서 떠넘겨서 여기서 처리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연간 100건 내지 200건이라는 정책 사건만 편안하게 앉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연간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38,000건입니다. 이 많은 사건, 총 38,000건이거든요. 12분이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1인당 3,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대법관 수를 2배 내지 3배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2배를 늘린다 해도 28명. 3배 늘리면 38명. 이렇게 해서 2배 내지 3배를 늘리면 당연히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관 수를 제한을 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하자 그 변협에서 자진 철회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 정관 예우 타파를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정관 예우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나라 사법계에 없어져야 될 고질적 병폐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던 판사나 검사로 있던 분이 그 공직을 그만두고 퇴임하셔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고위공직자는 그렇게 많은 국가의 녹을 먹고 그 명예를 누렸다면 퇴임을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자는 결국 또 국민이 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돈을 또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관 예우는 예우가 아니고 비리입니다. 정관 비리. 정관의 그 명예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비리 행위인 것입니다. 그만큼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공정한 사회, 법조계가 공정해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 예우의 문제는 제 임기 동안 내내 이 문제와 싸워서 이것을 없애는 데 제가 성공했었습니다. 정관 예우의 문제에 관해서 아까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말씀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관 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하시자고 하는 분이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대법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한테도
국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대법관 퇴임하셔도 변호사 개업을 못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대법관 지내신 분이 변호사 개업을 안 하게 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통에 왜 법을 잣대를 들일 수 있습니까? 전통은 그 전통으로서의 충분한 국민이 공감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법조계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풍조를 고치고 해서 이것은 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